베크너는 수사물을 대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치료자의 일방적 작업이 아닌 환자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환자가 가진 인식을 일종의 투사로서 너무 이르게 해석해버리면 환자의 방어적 태도를 악화시키고 투사물을 처리해 보려는 환자의 시도를 마비시키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에는 환자가 스스로 부정했던 자기의 측면을 되찾기 위해 치료자를 이용한다는 생각이 내포되어 있다. 특히 경계선 환자는 치료자에게 다른 누군가로 변할 것을 강요하려 한다.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치료자는 환자와 타협해야 한다. 즉, 치료자는 환자의 마음속에서 과거의 대상 관계를 재활성화될 수 있을 만큼 환자에 의해 치료자 자신이 충분히 변형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그러면서도 새로운 관계가 제시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충분히 유지해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역전이 상여는 대체로 환자의 무의식에 존재했을 대상 관계를 재창조한다. 치료자는 재창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상당히 정서적이고 무의식적인 경험을 분석과 이해가 가능한 관념적이고 의식적인 표상으로 바꾸는 환자의 작업을 돕는다. 이렇게 치료자는 역전이를 적절히 다루면서 환자를 발견의 여정으로 인도한다. 볼라스는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우리 자신을 표현 속으로 놓아주기 위해 우리는 대상을 필요로 한다. 치료자가 오래 견뎌내는 것은 환자의 자기 발견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환자의 전이가 가진 완전히 파괴적인 힘에도 불구하고 치료자는 파괴할 수 없는 상태로 남는다. 치료자의 자아 경계가 쉽게 부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환자가 발견하면 결과적으로 환자의 자아 경계도 강화된다. 마찬가지로 환자는 자신도 좌절을 견딜 수 있으며 불쾌한 감정을 투사하지 않고 담아낼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 임상에서의 경험을 정신분석가 여러 사람이 각자 자기 언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같은 얘기들이에요. 여기서 이 저자는 타협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 타협이라는 말이 저한테 적절하지 않다고 느껴져요. 마치 뭘 주고받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잘못 이해되면 내담자의 어떤 요구를 반만 들어주고 뭐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그냥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본다면 내담자의 투사의 동시를 우리가 담아낸다고 하는 얘기는 내담자의 전의를 허용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내담자가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지금 나쁜 사람 투사의 동의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내가 나쁜 사람인 것으로 이 사람이 인식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나쁜 사람이라는 정서가 우리한테 다가왔을 때 나쁜 사람으로 기능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겨나잖아. 나쁜 사람 투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나쁜 사람처럼 행동하고 싶어지거나 반대로 이런 정서에서 조금 훈련된 사람이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내가 나쁜 사람처럼 이 사람이 여기고 있고 나쁜 사람을 나한테 투사하고 자기는 그 나쁜 사람한테 쩔쩔매는 이런 취약한 자아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방종하는 아이처럼 행동하고 있으면 그때마다 비난하는
엄마를 투사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아이는 비난하는 엄마하고 살았던 패턴이 엄마 속상하게 하는 일을 지금 계속 하면 엄마는 그때마다 비난하죠.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해? 이런 패턴을 지금 작동시키게 되면 뭐라고 할까요? 내가 용납하기 어려운 행동을 계속 하는 거죠. 내담자 입장에서 뭔가 엉뚱한 생각을 하거나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야단치는 엄마의 마음이 나한테 생기라는 거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야단치는 엄마한테 대항하는 아이였다고 한다면 나한테 어그레시를 가지고 나에게 대드는 아이가 나타나기도 하죠. 야단치는 엄마에 대해서 대드는 아이 모습, 정서를 이 아이가 가지고 이 내담자가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어그레시이 두려워요. 그러면 난 나쁜 사람이 아니야. 이 투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그러면서 너 전번에 선생님한테 뭘 부탁했지? 선생님이 너 워낙 네가 바랬던 것을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봤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마치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들어주는 사람처럼 지지하는 기법을 사용을 해서 나쁜 사람 투사를 이 아이가 더 지탱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이가 활성화되는 것을 우리가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고 나는 좋은 사람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인상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해석적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죠. 선생님이 널 야단칠 것처럼 느끼는 건 사실은 선생님은 널 야단칠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네가 과거에 엄마에게 야단 맞았던 기억들이 많아서 선생님에게 그렇게 느끼는 거라고 우리 해석으로 하게 되면 이 내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니, 선생님 멀쩡한 사람인데 내가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또 잘못했네. 이제 이런 거 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저렇게 착한 분인데 내가 왜 선생님한테 내가 화를 내지? 내가 선생님한테 이런 내 화나는 얘기를 하면 절대로 안 되겠네. 그 입을 닫아버린다. 내가 전의를 받아줘야 그때부터 일단 작업이 되는데 작업이 우선 뭐라고 할까요? 자기가 처리할 수 없어서 이 보따리를 나한테 가져왔어요. 선생님이 알아서 좀 처리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뭐 그냥 열어보지도 않고 야, 네 거야 하고 되돌려 줘버린 거예요. 이거 네 엄마 건데 왜 나한테 줬어? 엄마한테 가지고 가. 이런 상황이 돼버렸죠. 네, 그런 점에서는 전의를 방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여기서 마치 타협이라고 하는 거 표현을 썼는데 타협이 내담자 심리 내적으로 나의 모습이 아니고 과거의 원대상의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거 있는 거죠. 내가 변형된다는 얘기죠. 내가 그 엄마처럼 변형되는 것을 내가 허용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타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적절하지 않은 용어 같아요. 타협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전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내담자 입장에서는 야단치는 엄마예요. 내가 야단치는 엄마니까 자기가 지금 엄마한테 야단 맞으러 막 엄마한테 화를 막 냈으니까 엄마가 자기를 야단칠 것으로 기대한다는 얘기. 이 전이 속에서는. 그런데 이때 들어오는 이 정서를 내가 수용함으로써 담아내고 있으면서 화를 안 내는 것만 해도 원래의 모습, 이 사람이 투사한 그 대상하고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엄마 같으면 벌써 뺨따기 때렸으면 엄마 같으면 벌써 화를 냈을 텐데 선생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 얘기도 들어주고 선생님이 그랬었네. 그래 그 화나는 얘기를 해줘서 고마워. 근데 선생님이 뭐 이번뿐이야 또 다른 일로 화나는 건 없어? 하고 오히려 그 어그레션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모습이 되면 이 내담자 입장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관계를 경험한다. 과거의 원대상을 투사를 했는데 나는 그 원대상이 행동하거나 생각하거나 원대상에게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투사의 동의시가 심플한 게 아니고 나를 화나게 막 부글부글 화가 나도록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내는데도 내가 이걸 참아내고 있는 것만 봐도 엄마 같으면 벌써 몇 번 화를 냈을 텐데 우리 선생님은
내 얘기를 잘 들어주면서 오히려 화나는 얘기를 더 좀 잘하라고 나를 칭찬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투사한 것이 틀렸다는 게 입증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는 과거의 원대상으로 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투사는 그렇게 일어나는데 새롭게 반응하는 새로운 대상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치유가 일어난다. 그래서 새로운 대상 관계가 이 사람에게 내사된다. 인트로젝션이 일어나 혹은 인터널라이제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인트로젝션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 인격의 일부를 이 사람이 가져간다는 결국 쉽게 얘기해서 내가 그래서 정신분석이나 심리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현대정신분석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격에 의한 치료라고 보는 거예요. 사랑에 의한 치료 혹은 인격에 의한 치료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진 이 품성을 아이가 가져간다는 이게 컨테인하는 나의 인격이죠. 내가 컨테인하는 이 모습 실제 내가 살아내는 이 모습을 이 사람이 내사하니까 아 이게 불편한 정서가 있는데도 그때그때 바로 행동하지 않고 아 이걸 견디면서 나쁜 얘기 하지 않고도 잘 버텨내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안에 나를 내사한다. 그래서 그 내사된 새로운 대상과의 동의시가 일어난다. 그래서 인트로젝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얘기예요. 동의시가 일어난다는 것은 나의 일부로 내 인격의 일부로 선생님의 인격을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면은 상담자나 어떤 영성 지도자나 정신분석가의 책무가 아주 근본적인 책무가 뭐냐면 그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불가피하게 내 인격을 가져가서 자기 인격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사람의 인격을 빌드업하는 재료가 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품질이 좋은 인품을 가지고 있어야 이 사람이 좋은 걸 가져가는데 내 안에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으면 이 사람은 그걸 또 불순물을 가지고 자기 집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웃을 돌보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임무는 자기를 닦는 거죠. 자기 인격의 성숙도가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좌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을 도우려고 한다면 이웃 돕기 전에 자기 집안 청소를 잘해야 된다. 자기 인격에 대한 어떤 성찰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으면 이 좌우에 종사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치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숨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예요. 많은 경우에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많은 불안이 있는 경우는 되게 어린 시절에는 대인관계 정신분석가들 어떤 통찰로는 아이가 불안한 게 아니고 엄마의 불안이 심한 경우에 엄마의 불안이 아이가 가져간다. 그래서 상담자가 자기 안에 불안이 많은 사람이면 이 내담자도 불안한 사람인데 상담자의 불안까지 다 떠맡게 되면 이 사람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내담자를 돌보는 상담자의 역할 혹은 영성지도자의 역할, 정신분석가의 역할은 그 세션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이전에 자기 인격을 어떻게 빌드업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기본 전제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내가 아무리 기법을 많이 그 치료 기법적으로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이 사람을 치료해낼 수 있느냐. 이 기법으로 낳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인격이나 인품에 의해서 이 사람이 새로운 어떤 자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분이 자기가 내면화해서 자기의 인격으로 가져가야 될 우리의 인품이 어느 정도 순도가 있는 인격이나 인품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상담 관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고 하는 이런 통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지나치게 수상적인 얘기를 제가 했는데 우리 닥터선 어떻게 느끼세요? 계속 듣고 공감이 참 많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컨테이닝부터 그 내담자 환자를 환자로서 보고 내가 가진 어떤 내 공격성이 가진 어떤 선입견으로 환자를 평가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참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게 외계인도 아니고 그래요. 그 안에 가둬놓은 저기 다람쥐도 아니고 그거가 사람 대 사람으로서 그게 되려면 정말 그 사람 자체가 뭐 어떤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줘서 정말 성숙된 사람, 성숙이 뭔지 이제 의문은 많이 가지만 어떤 그 성숙적인 그런 면이 다분히 많이 있어야 또 이제 그게 어 생활적인 모습은 되지 않을지더라도 어떤 정신분석적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는 그런 메시지로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그 대상이 그런 어떤 상담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장래의 가능성을 현실에서 살아가는 이런 실존적인 모습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상담자나 분석가가 되는 도정에 있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완전하진 않아요. 완전하지 않지만 실패하면서도 그렇지만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한다면 실수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상담자나 영성 지도자 혹은 분석가로 조금씩 내 스스로가 변모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치료 세션 매번의 상담 세션 자체가 자기의 인격 성숙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분을 돕고 있지만 사실은 나의 성숙함이 자리 잡지 않고는 저분이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내담자의 성숙 과정과 상담자의 성숙 과정이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일로서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업 중에 가장 고난도의 직업이에요. 나의 변모가 수반되지 않고는 상대방의 변모를 끌어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은 변모가 필요한 사람인데 나의 끊임없는 변모, 나의 변화되는 삶이 함께 가지 않고 나는 이미 완성된 사람인데 너는 이렇게 라고 지시하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이분은 나의 그런 완고한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 나의 겸손함이 이 사람과 함께 작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몹시 완고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으로 각인되고 저래야 되는가 보다 하고 저 내담자는 나의 모습을 닮아서 완고하고 거만한 사람으로 계속 남아있게 된다. 그렇게 됩니다. 저도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는 도전으로 느껴져요. 말로 이렇게 저렇게 표현을 하지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걸 살아내는 것은 끊임없는 도전이에요. 어떤 실패 연속이기도 하고 넘어지고 이제 이런 과정인데 그렇지만 어떤 통찰을 가지고 간다는 것 자체가 희망인 것 같아요.